냉장고 문을 열고 무김치나 깍두기를 꺼내려는 순간이라면 잠깐만 멈춰주세요. 오늘은 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다정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소화가 더부룩할 때 속을 편하게 해주고, 국물 요리에 넣으면 시원한 맛을 내며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문제는 무가 아니라 무를 둘러싼 습관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식탁에서는 무가 김치로 절이고 국물로 우려지고 반찬으로 자주 반복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트륨과 수분 균형과 약물 복용 습관이 얽히면 콩팥이 조용히 지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겁을 주기보다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을 끊지 않고도 콩팥 부담을 줄이는 방법. 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과 피하면 좋은 조합. 무김치를 먹을 때 딱 지켜야 할 기준, 그리고 어르신들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조리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꼭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 노폐물과 과한 물질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힘들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특별한 독이 아니라 매일의 과한 부담입니다. 짠 음식이 자주 들어오면 콩팥은 나트륨을 버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몸은 갈증으로 물을 붙잡으려 하며 혈압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혈압이 오르면 다시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 압력이 걸리고, 이 압력이 오래 쌓이면 여과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김치가 문제가 되는 순간은 무의 성분 때문이라기보다 무김치가 짠 반찬으로 자주 많이 먹히는 방식 때문입니다. 깍두기 한두 조각은 괜찮아도 국물까지 마시고 밥을 비비고 다른 반찬도 짜게 먹는 날이 겹치면 부담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수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붓기가 걱정돼서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농축되어 콩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부전이나 특정 콩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많이도 무조건 적게도 아닙니다. 본인에게 맞는 범위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무김치 국물을 습관처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소금물 형태로 수분을 들이키는 셈이라 갈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 짠맛과 물이 함께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기 쉽습니다. 무국물은 시원하지만 콩팥에겐 다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칼륨입니다. 무는 채소라서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에게 채소의 칼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칼륨 배출이 어려운 분은 과도한 칼륨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 하나로 칼륨이 폭발한다는 식의 과장이 아니라 전체 식단의 합입니다. 같은 날 과일을 많이 먹고 채소 주스를 마시고 국물 반찬을 겹치면 칼륨과 수분과 나트륨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콩팥 관리 중인 분들은 주치의가 알려준 식단 원칙 안에서 물을 양 조절하며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천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을 계속 먹되 콩팥이 편해지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짠맛을 줄입니다. 둘째, 국물을 줄입니다. 셋째, 한 끼에 한 가지 강한 반찬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무김치를 먹는 날이라면 다른 젓갈류나 장아찌류는 쉬어주세요. 간장은 평소보다 덜 쓰고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며 밥은 간이 강한 반찬으로 비비지 않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무김치 자체를 조금 더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서 담그는 분이라면 소금의 양을 줄이고 젓갈을 과하게 넣지 않고 숙성은 천천히 하되 오래 두어 지나치게 시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을 줄이면 맛이 밍밍할까 걱정되실 텐데 이때 도움되는 것이 향과 매운맛의 균형입니다. 마늘과 파의 향을 살리고 생강을 아주 소량 더해 잡내를 정리하고 고춧가루는 맵기보다 색과 향 중심으로 쓰면 소금을 줄여도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식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김치를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 물기를 짠 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아주 조금 넣고 통깨를 더해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은 줄고 풍미는 올라갑니다. 물을 생으로 먹는 방법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생채는 시원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에겐 자극이 될 수 있고 밤에 먹으면 속이 차가워져 잠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속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물을 살짝 익혀 드시는 쪽이 더 편합니다. 무국 무나물 무조림처럼 익힌 무는 부드러워 씹기 쉽고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물을 익힐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붓기보다 재료에서 나온 수분을 활용해 조리하면
간도 줄이기 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무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조합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조합은 과장되거나 근거가 약한 경우도 있으니 겁부터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수준의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같은 접시에 여러 채소를 오래 섞어두면 비타민이 공기와 빛에 노출되어 줄어들 수 있으니 무채 샐러드나 무즙을 만들 때는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무김치를 먹을 때 비타민을 챙기겠다며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당분이 많아지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흔들리고 그 부담이 결국 혈관과 콩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과일은 소량으로 나누어 드시고 단백질이나 견과류 같은 것과 함께 드시는 쪽이 안정적입니다. 셋째,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은 공복에 강한 것을 넣고 곧바로 짠 반찬이나 매운 반찬으로 입가심하는 습관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속쓰림 때문에 더 자극적인 음식과 물을 찾게 되고 이것이 다시 나트륨 과다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을 콩팥에 더 좋게 만드는 찰떡 조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무의 시원함을 살리되 짠맛을 덜고 단백질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의 조합입니다. 기름진 생선을 무와 함께 익히면 비린내가 줄고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콩팥을 생각한다면 양념을 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간장과 고춧가루는 과하게 올리지 말고 생강과 대파로 향을 살리고 국물은 적게 남기며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무와 두부를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담백해져 밥 없이도 한 끼가 됩니다. 이때 소금은 최소로 하고 멸치나 다시마로 육수를 내어 감칠맛을 대신하면 짠맛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무나물을 만들 때 들기름을 조금 넣으면 향이 살아 소금을 덜 써도 만족감이 올라가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무김치가 있는 날에는 국물 반찬을 하나 줄이기. 무김치 국물을 마시지 않기, 밥을 비비지 않기, 한 끼에 짠 반찬은 한 종류만 두기. 외식하는 날은 무김치 양을 반으로 줄이기. 저녁에는 매운 무생채 대신 익힌 무나물로 바꾸기. 아침에 부종이 심한 날은 전날 국물과 절임류를 돌아보기. 이렇게만 해도 대부분은 일주일 안에 붓기와 갈증과 피로감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레시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콩팥을 편하게 하는 무말랭이. 차 같은 형태의 따뜻한 음료는 물을 마시기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권하는 처방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꾸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단순하지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린 물을 깨끗이 헹군 뒤 물기를 빼고 마른 팬에 약한 불로 천천히 덮고 구수한 향을 내고 끓는 물에 넣어 은근히 우려내면 됩니다. 이때 설탕이나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향이 약하면 대추 한두 조각이나 생강, 아주 얇은 한 조각으로 풍미를 보완하되 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료는 카페인이 없고 따뜻해서 속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에 잘 맞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무조림입니다. 물을 두툼하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단백질 재료를 올리되 양념은 싱겁게 합니다. 물은 자박하게만 붓고 뚜껑을 처음에는 열어 비린 향을 날린 뒤 중약불로 천천히 익힙니다. 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하기보다 마늘과 파의 양을 조금 늘리고 후추를 아주 약하게 사용하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물을 남기고 건더기를 먹는 것입니다. 국물에 나트륨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나물입니다. 물을 채 썰어 들기름에 살짝 볶고 물은 거의 넣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넣어 무에서 나온 수분으로 익힙니다. 뚜껑을 덮어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무가 투명해지며 단맛이 올라옵니다. 간은 아주 약하게 하고 마지막에 통깨를 넣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방식은 치아가 약한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짠 반찬 의존을 줄여줍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증상 이야기입니다. 콩팥이 힘들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는 다양합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잘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소변 거품이 오래 지속되며 쉽게 피곤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변화가 있다면 식단과 수분과 혈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원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겁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짠 반찬과 국물과 외식 횟수와 물 섭취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혈압을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재어보세요. 이렇게 생활 기록을 갖고 진료를 받으면 훨씬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김치를 당장 끊어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나눠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고 혈압이 안정적이며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인 분은 무김치를 적당량 즐기되 국물과 짠 반찬을 조절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거나 칼륨 제한을 안내받았거나 이뇨제나 특정 약을 복용하며 부종이 잦은 분은 절임류와 국물류의 빈도를 낮추고 양을 엄격히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상태가 다르므로 의료진의 안내를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짠 국물로 자주 많이 먹는 습관이 콩팥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을 끓는 대신 방식과 양과 순서를 바꾸십시오. 무김치 국물은 줄이고 익힌 무 요리로 바꾸며 한 끼에 짠 반찬은 하나로 제한하고 물은 내 몸에 맞게 꾸준히 마시는 것, 이것이 콩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선택해보세요. 무김치 국물을 마시지 않기, 밥을 비비지 않기, 저녁에 절임 대신 익힌 무나물로 바꾸기. 이 작은 선택이 쌓이면 내일의 혈압이 달라지고 다음 달의 붓기가 달라지고 결국 남은 인생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원칙을 나눠주세요. 겁을 주는 말보다 실천 가능한 한 가지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식탁과 편안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김치가 자주 등장하는 식탁에는 보통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찬이 다양하지만 간이 강한 반찬이 여러 가지 겹친다는 점입니다. 김치에 된장국에 젓갈에 장아찌가 함께 올라오면 한 끼 나트륨이 순식간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찬을 줄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면 반찬의 종류를 줄이기보다 간이 강한 반찬의 겹침을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무김치를 먹는다면 된장국을 맑게 끓이고 젓갈은 쉬고 장아찌 대신 데친 나물을 한 가지 추가합니다. 이렇게 조합을 바꾸면 만족감은 유지하면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는 양념의 착각입니다. 짠맛이 줄면 맛이 없다 느끼지만 실제로는 혀가 짠맛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혀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져도 며칠 지나면 오히려 짠맛이 거슬리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향신료와 산미와 감칠맛의 분산입니다. 마늘파, 생강, 후추, 들깨가루, 깻잎 같은 향재료를 활용하고 식초나 레몬 같은 산미를 아주 소량 더하면 소금을 덜 써도 입맛이 살아납니다. 단, 산미가 강하면 위가 불편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무김치의 국물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깍두기나 동치미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국물을 따로 덜어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며 국물이 필요할 때는 맑은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로 갈증을 해결하는 습관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동치미 국물은 시원해서 물처럼 마시기 쉬운데 그 순간 나트륨도 함께 들어온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특히 밤에 국물을 마시면 다음날 붓기와 야간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사 속도도 콩팥과 연결됩니다. 빨리 먹으면 더 짠맛을 찾게 되고 국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한 숟가락마다 젓가락을 한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짠맛 선호가 줄어드는 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한 끼를 천천히 드셔보세요. 씹는 횟수가 늘면 침이 충분히 나오고 침은 자연스러운 소화에 도움이 되어 무의 시원함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를 먹으면 반드시 속이 차가워진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차가 큽니다. 생무나 무즙이 부담인 분은 익혀 드시면 됩니다. 반대로 익힌 무가 물러서 싫다면 생무를 아주 소량만 곁들이고 주식으로 삶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잦아지거나 유난히 추위를 타면 섭취량과 조리법을 조절하세요. 콩팥을 지키는 무 섭취의 시간표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전날의 붓기와 혈압을 고려해야 하니 절임류는 소량만 곁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있어 상대적으로 소금을 처리하기 쉬우나 그래도 국물은 줄이세요. 저녁은 몸이 쉬는 시간이라 나트륨 배출이 더뎌질 수 있어 절임류와 국물류를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익힌 무요리나 물을 넣은 맑은 국처럼 간을 약하게 한 메뉴로 바꾸면 다음날 아침 붓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기준이 있으면 편합니다. 시판 김치를 고를 때는 맛보다 표시를 보세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양이라면 나트륨이 낮은 쪽을 고릅니다. 가능하면 겉절이처럼 짧게 먹는 김치나 덜 짜게 담근 제품을 선택하고, 오래 숙성된 김치는 신맛이 강해 국물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김치를 꺼낼 때 집게로 건더기를 먼저 담고, 국물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두면 국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외식에서도 무는 자주 등장합니다. 설렁탕, 냉면, 국밥 반찬으로 깍두기가 거의 기본입니다. 이럴 때는 국물과 깍두기 조합이 특히 강합니다. 외식의 기본 원칙은 국물은 맛만 보고 남기기, 김치는 한 접시 중 소량만 먹기, 그리고 간을 추가하지 않기입니다. 소금을 뿌리거나 양념을 더 넣는 순간 한 끼의 나트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신 후추나 파 같은 향재료로 만족감을 올리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 복용과의 관계입니다. 혈압약, 이뇨제, 진통제 등은 몸의 수분과 나트륨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는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쓰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김치가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약과 식단과 수분이 함께 흔들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원칙은 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탁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물을 활용한 저염 반찬 대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피클을 저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에 식초를 아주 소량 넣고 소금은 최소로 하며 설탕 대신 양파의 단맛과 사과의 향을 아주 조금 활용하면 새콤한 맛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갈아 국물 대신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즙에 레몬이나 식초를 약간 넣고 간장 대신 무염 간장이나 간을 매우 약하게 한 양념으로 만들어 생선이나 두부에 곁들이면 국물 없이도 촉촉함이 생깁니다. 셋째, 물을 얇게 썰어 데친 뒤 들깨가루를 풀어 무들깨탕처럼 만들면 고소함 덕분에 소금을 줄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콩팥을 생각한다면 식탁의 단백질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이 줄어들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가 들어간 식사는 단백질의 양을 과하지 않게 잡고 채소와 탄수화물의 순서를 안정적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먼저 크게 먹고 나중에 반찬으로 짠맛을 채우면 결국 나트륨이 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마지막에 적당히 먹으면 짠맛 의존이 줄어듭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한 가지와 데친 나물 한 가지, 그리고 밥은 소량만 곁들이고 김치는 한두 조각만 먹습니다. 점심에는 물을 넣은 생선조림을 싱겁게 만들어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은 맑게 먹습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먹고 싶다면 작은 양을 나눠 먹고 견과류나 요거트처럼 단백질이 있는 것과 함께 먹습니다. 저녁에는 무나물이나 무된장국처럼 짠맛을 줄인 메뉴로 하고 절임류는 쉬어줍니다. 이 흐름이 물을 끊지 않고도 콩팥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바꾸면 바로 몸이 반응할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관찰하면 좋습니다. 첫째, 아침 붓기, 둘째 갈증, 셋째 소변색과 거품 지속 시간, 넷째 혈압, 다섯째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 이 5가지를 일주일만 적어도 식탁에서 무엇을 줄여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콩팥은 무서운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습관이 조용한 결과를 만듭니다. 짠 국물 한 모금이 쌓이면 붓기가 되고, 붓기가 쌓이면 혈압이 되고, 혈압이 쌓이면 콩팥이 지칩니다. 반대로 국물을 조금 줄이고 간을 조금 줄이고 물을 내 몸에 맞게 챙기고 걸음을 조금 늘리면 콩팥은 그만큼 편해집니다. 무는 그 길을 돕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을 현명하게 드셔서 식탁의 시원함은 살리고 몸의 부담은 덜어보세요. 무김치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공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은 식욕이 떨어질 때 입맛을 돋우고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효가 아니라 염분입니다. 그래서 발효의 장점은 살리고 염분의 단점은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먹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여러 끼에 조금씩 나눠 먹고 국물 섭취를 피하면 같은 김치라도 몸이 받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변비 때문에 무김치를 많이 찾는 분도 계십니다. 시원한 무와 매운 양념이 장을 자극해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극에 의존하면 점점 더 강한 맛을 찾게 되고 결국 짠맛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면 자극보다 기본을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고 식사에 익힌 채소를 늘리고 걷는 시간을 확보하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은 이런 기본 습관 속에서 보조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걷기와 콩팥의 관계도 짧게 짚겠습니다. 걷기는 콩팥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혈압과 혈당과 체중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의 미세혈관 부담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 손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식탁을 바꿨는데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 식후에 가볍게 걷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세요. 무김치 국물을 줄이고 식후에 천천히 걷는 조합은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밤에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짠맛과 단맛을 더 찾게 되고 커피를 더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갈증이 늘고 다시 짠 국물로 입을 달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콩팥 관리는 식탁만의 일이 아니라 하루 리듬의 문제입니다. 저녁에 국물 반찬을 줄이고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과 물을 과하게 넣지 않으며 따뜻한 차를 소량만 마시는 습관이 야간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대체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저염을 한다고 소금 대신 특정 소금 대체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제품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이런 대체제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사용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태와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장 안전한 저염 방법은 대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리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즉 간을 줄이는 대신 향을 올리고 국물을 줄이며 양념이 닿는 면적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양념이 닿는 면적을 줄인다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전체가 양념에 잠기기 때문에 소금이 적어도 섭취량이 늘기 쉽습니다. 반면 조림은 건더기 위주로 먹을 수 있고 양념이 표면에만 닿아 상대적으로 조절이 쉽습니다. 무가 들어간 메뉴도 국물형보다 조림형이나 볶음형이 저염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밥상에서 가장 쉬운 기술은 국그릇을 작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무의식적으로 국물을 더 담게 됩니다. 작은 그릇을 쓰면 양이 줄고 국물 섭취가 줄어 나트륨 섭취가 줄어듭니다. 같은 방식으로 김치도 큰 접시에 한꺼번에 내기보다 작은 종지에 소량만 덜어내면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듭니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양념장을 따로 찍어 먹는 습관입니다. 무생채나 무나물을 만들 때 간을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말고 싱겁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만 아주 조금 양념장을 곁들이면 총 나트륨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은 한 번에 간을 맞춰 놓는 방식에 익숙하지만 이 방법은 자신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좋습니다. 물을 먹을 때 속이 쓰린 분을 위한 팁도 드립니다. 무는 매운 향 성분이 있어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단독으로 먹기보다 밥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너무 차갑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동치미나 깍두기는 시원하지만 위를 차게 만들 수 있으니 특히 밤에는 주의하세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을 묶어서 답해보겠습니다. 무김치를 먹으면 당장 콩팥이 망가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짠맛이 반복되면 혈압과 붓기와 갈증이 흔들리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무김치를 끊어야 하느냐? 대부분은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과 빈도와 국물만 조절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개인마다 다르지만 기준은 간단합니다. 무김치가 반찬의 주인공이 아니라 양념 역할 정도로만 자리하면 됩니다. 밥을 무김치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식사의 균형을 지키는 수준이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은 김치를 끊으려 하기보다 김치의 역할을 대체할 무언가를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데친 나물에 식초를 아주 약하게 넣어 새콤한 맛을 내거나 물을 얇게 썰어 살짝 데친 뒤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상큼함을 만들거나 오이를 사용할 때는 소금을 거의 쓰지 않고 향채로만 무침을 만들어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김치 의존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도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몸이 심하게 붓고 숨이 차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거나 근육이 자주 쥐가 나고 심한 구토나 설사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식단 문제로만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콩팥 문제는 다른 질환과 함께 움직일 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실천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는 계속 드셔도 됩니다. 다만 무김치의 국물은 멀리하고 절임류는 소량만 곁들이며 익힌 무 요리를 늘리고 한 끼에 짠 반찬은 하나로 정하며 외식에서는 국물과 간추가를 줄이세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이 5가지가 지켜지면 무는 콩팥의 적이 아니라 식탁을 정리해주는 조력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실천 계획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국물 줄이기 훈련입니다. 국과 찌개는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무김치 국물은 남깁니다. 화요일은 절임류 양 줄이기입니다.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 먹고 한 끼에 2번 이상 리필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익힌 무 요리 도전입니다. 무나물을 한번 만들어 냉장 보관해 두고 저녁에 절임 대신 꺼내 드십니다. 목요일은 외식 대비입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은 남기고 반찬 중 절임류는 소량만 먹는 연습을 합니다. 금요일은 물 마시기 점검입니다. 하루 동안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마시며 갈증을 짠 국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걷기와 식후 루틴입니다. 식후 10분이라도 천천히 걷고 저녁에는 절임을 줄입니다. 일요일은 기록 정리입니다. 붓기와 혈압과 수면과 야간료를 돌아보고 다음 주에 무엇을 더 줄일지 한 가지를 정합니다. 이 계획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도구입니다. 식탁에서 맛의 만족감을 지키는 구체적인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맛을 활용합니다. 물을 오래 익히면 단맛이 올라옵니다. 이 단맛은 소금을 줄여도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무조림이나 무나물을 천천히 익히는 것이 저염에 유리합니다. 둘째, 고소함을 활용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견과류, 가루, 통깨, 들깨가루 같은 고소함은 짠맛을 줄였을 때 허전함을 채워줍니다. 다만 기름은 과하면 소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량으로 향을 내는 정도로 사용합니다. 셋째, 신맛을 활용합니다. 식초나 레몬은 짠맛을 덜어도 맛의 윤곽을 살려줍니다. 위가 약하면 아주 소량만 사용합니다. 넷째, 매운맛을 과하게 쓰지 않습니다. 매운맛을 올리면 짠맛을 더 찾게 됩니다. 매운맛은 향을 돋우는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무김치를 담그는 분을 위한 저염 팁도 더 드리겠습니다. 배추김치와 달리 무김치는 무 자체에 수분이 많아 소금이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짜게 담그기 쉽습니다. 절임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고 소금은 단계적으로 사용하며 양념도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중간에 맛을 보며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액젓을 많이 넣는 대신 다시마나 표고버섯으로 우린 물을 소량 활용하면 감칠맛이 올라가면서도 나트륨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동치미를 좋아하는 분도 많습니다. 동치미는 시원해서 물처럼 마시기 쉽지만 그릇 하나를 마시는 순간 나트륨이 함께 들어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동치미는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고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치미를 담글 때 소금물 농도를 낮추고 무와 배 같은 과일을 많이 넣어 단맛과 향으로 맛을 내면 소금을 줄여도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다만 당이 걱정되는 분은 과일을 과하게 넣지 말고 향을 내는 수준으로만 사용하세요. 물을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조리 선택지도 늘려드리겠습니다. 무청이 있다면 무청 시래기를 활용해보세요. 무청 시래기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양을 적당히 하면 만족감을 줍니다. 다만 시래기 역시 간을 짜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된장으로 끓일 때도 된장은 적게 풀고 향신 채소를 활용해 맛을 보완하세요. 또한 물을 갈아 무즙을 만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음식에 소량 곁들이는 방식이 위에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 방식도 식습관을 바꿉니다. 김치통을 열었을 때 국물이 먼저 보이면 자연스럽게 국물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통을 세워 보관해 국물이 아래로 모이게 두고 꺼낼 때는 위쪽 건더기를 먼저 집게로 덜어내면 국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또 김치 국물을 따로 작은 용기에 모아두지 마세요. 따로 모아두면 냉면이나 국수에 쓰며 섭취가 늘기 쉽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김치로만 밥을 넘기던 분은 식사의 구조를 바꾸면 편해집니다. 무김치를 한두 조각 곁들이되 메인으로는 부드러운 단백질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순두부 두부조림, 생선찜, 달걀찜 같은 메뉴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익힌 채소를 곁들이면 김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은 줄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늘어 컨디션이 안정되는 분이 많습니다. 혹시 집에서 혈압을 재고 계시다면 측정 방법도 함께 점검해 주세요. 혈압은 걱정할 때마다 재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대에 안정된 상태에서 재고 기록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날 갑자기 높았다면 그날만의 수치로 겁먹기보다 전날 식사와 수면과 활동량을 함께 살펴보세요. 특히 전날 국물과 절임류가 많았는지 확인하면 패턴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움되는 습관은 식탁에서 간장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간장이 눈앞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더 찢게 됩니다. 대신 식초를 탄 물이나 레몬 조각처럼 짠맛이 아닌 맛의 포인트를 가까이 두면 선택이 바뀝니다. 작은 변화지만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원래 김치를 많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왜 요즘은 붓지라고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혈관 탄성이 떨어지며 수분 조절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텼던 짠맛이 이제는 바로 붓기와 갈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나빠졌다는 자책의 이유가 아니라 내 몸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규칙이 바뀌면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가족에게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한 문장도 드리겠습니다. 김치를 못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국물과 양을 줄여서 오래 건강하게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갈등이 줄고 실천이 쉬워집니다. 식탁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추운 계절에는 무김치와 동치미를 더 찾게 됩니다. 땀이 덜 나고 활동량이 줄어 염분 배출이 더뎌질 수 있어 같은 양을 먹어도 붓기가 더 잘 생깁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저녁 절임류를 줄이고 따뜻한 익힌 반찬을 늘려보세요. 무는 겨울에 더 달고 맛이 좋아 익혀 먹기에 더 좋습니다. 무를 큼직하게 썰어 찜기에 쪄서 그대로 먹어도 달큰하고 소금을 거의 쓰지 않아도 만족감이 생깁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리면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간단한 간식으로도 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김치로만 입을 달래면 짠맛이 늘 수 있으니 삶은 달걀이나 두유 한 잔처럼 단백질 간식을 먼저 두고 무는 소량만 곁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또는 무를 얇게 썰어 데친 뒤 식초를 아주 약하게 뿌려 새콤하게 먹으면 과자 대신 입이 심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김밥이나 비빔밥처럼 재료가 섞이는 음식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무채를 소량만 넣고 간을 강하게 하지 않으며 소스나 장을 따로 두어 찍어 먹는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외부에서 사 먹는 음식은 재료가 이미 간이 되어 있어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런 날은 그날의 다른 끼니를 더 싱겁게 가져가 균형을 맞추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무와 관련된 속설 중에는 보약과의 관계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내 몸의 반응과 위장, 자극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하게 농축된 건강식품을 먹고 곧바로 매우 차갑거나 매우 짠 음식을 넣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따뜻한 물로 천천히 삼키고 바로 자극적인 입가심을 하지 않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무김치든 다른 절임이든 바로 이어서 먹기보다 시간을 두고 소량만 드세요. 또 하나의 질문은 무즙이나 생무가 기관지에 좋다던데 콩팥엔 괜찮냐는 것입니다. 기관지에 좋은지 여부는 개인차가 있고 근거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무즙을 달게 만들거나 꿀을 많이 섞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당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불편할 때는 달게 만들기보다 따뜻한 물에 아주 소량만 타서 천천히 마시고 증상이 오래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탁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습관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김치를 줄이면 밥맛이 없어서 기력이 떨어질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력은 짠맛에서 오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활동에서 옵니다. 김치를 조금 줄였을 때 오히려 갈증이 줄고 속이 편해지고 아침 붓기가 빠지면 기력이 올라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불편을 참는 과정이 아니라 몸이 편해지는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정리 카드처럼 기억할 문장을 다시 남겨드리겠습니다. 절임은 소량만 국물은 남기기. 저녁은 익힌 무로 바꾸기. 한 끼 짠 반찬은 하나만 물은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식후 천천히 걷기. 기록으로 확인하기. 이 7가지 중 오늘은 하나만 선택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한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의 목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정 음식을 악마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가장 흔한 반찬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조절해
콩팥과 혈압과 붓기와 갈증을 함께 안정시키는 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물을 끊지 말고 물을 다르게 드세요. 그러면 무김치도 내 몸을 괴롭히는 칼이 아니라 내 식탁을 정리해주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벼운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물을 활용한 맑은 국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생각할 때 국 자체를 무조건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을 약하게 하고 양을 줄이면 됩니다. 물을 납작하게 썰어 냄비에 넣고 다시마 한 조각과 대파 뿌리로 향을 낸 뒤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약불로 익힙니다. 간은 소금 대신 후추, 아주 소량과 다진 마늘 아주 소량으로만 잡고 마지막에 파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물의 양념을 최소화하면서도 무의 시원한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국은 속이 더부룩한 날 가볍게 먹기 좋습니다. 무구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무스테이크처럼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무를 도톰하게 썰어 팬에 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약불에서 천천히 굽습니다. 겉면이 노릇해지고 속이 부드러워지면 간장 한 방울로 향만 입히거나 아예 간장 없이 레몬즙 몇 방울과 후추로 마무리합니다. 씹는 식감이 좋아 만족감이 올라가고 소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두면 실천이 쉬운 반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나물은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두고 이틀에서 사흘 동안 저녁에 꺼내 먹으면 절임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조림도 양념을 싱겁게 해서 만들어두면 다음날은 국 대신 건더기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반찬을 두면 입맛이 없을 때도 김치만 찾지 않게 됩니다. 저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어려움은 처음 며칠 동안은 음식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때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혀의 감각은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보통 며칠만 지나도 짠맛이 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이후에는 오히려 저염이 편해집니다. 그러니 처음 며칠은 향과 고소함으로 버티는 전략을 쓰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분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싱겁게 먹고 싶고 누군가는 예전 맛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한 냄비를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좋습니다. 기본은 싱겁게 만들고 개인 양념을 따로 두어 각자 조절하게 하면 됩니다. 김치도 큰 그릇에 올리기보다 소량씩 덜어내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런 방식은 누구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식탁을 바꿉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남기겠습니다. 오늘부터 무김치와 싸우지 마세요. 대신 무김치의 국물과 싸우세요. 국물만 줄여도 콩팥은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분명합니다. 표시를 읽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장식품의 나트륨은 보통 한 번 먹는 양 기준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두 번, 세 번 나누어 먹지 않고 한 번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량을 그대로 믿기보다 내가 실제로 먹는 양이 기준량의 몇 배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김치나 절임류는 한 번에 한 숟가락만 먹는다고 생각해도 계속 집어먹다 보면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시에 덜어 양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먹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명절이나 모임처럼 짠 음식이 늘어나는 날에도 대처법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김치와 국물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짜고 기름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한 끼를 완벽하게 하려 하기보다 하루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모임에서 짠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끼니는 맑은 국과 익힌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정리하고 다음 날은 국물과 절임을 줄이며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산책을 해주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커피를 자주 드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물을 더 빼앗는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데 실제 영향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만 커피를 마신 뒤 입이 마르다고 느껴 짠 반찬이나 국물을 찾는 습관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커피를 드신다면 물을 한 모금 곁들이고 가능하면 공복 커피는 피하며 늦은 오후 이후에는 줄여 수면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짠맛 욕구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이나 외출 중에는 식단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완벽한 식단 대신 꼭 지킬 한 가지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국물만 남기기, 오늘은 김치 국물 마시지 않기, 오늘은 간 추가하지 않기. 이런 한 가지 규칙만 지켜도 다음날 몸이 덜 붓고 피로가 덜한 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을 남기겠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일은 의지로 버티는 일이 아니라 환경과 선택을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은 무김치를 그대로 먹더라도 국물을 남기는 선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내일은 저녁에 익힌 무나물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가면 어느 날 무김치가 나를 지배하는 반찬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반찬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콩팥 수치가 나쁘다고 들었는데 희망이 있느냐고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말이 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컨디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부종과 식욕과 수면이 안정되면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는 그 과정에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 자체는 기름진 음식을 가볍게 해주고 익히면 부드럽게 넘어가며 담백한 단맛으로 저염 식단의 허전함을 채워줍니다. 그러니 무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의 자리를 바꾸세요. 절임의 자리를 줄이고 익힌 요리의 자리를 늘리고 국물의 자리를 비우는 것. 그 작은 재배치가 콩팥을 쉬게 합니다. 오늘부터 무김치가 올라오는 식탁이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국물만 남길 거야. 나는 오늘 짠 반찬을 하나만 먹을 거야. 나는 오늘 저녁은 익힌 무로 바꿀 거야. 이 다짐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를 편하게 만들면 다음 날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이 결국 건강을 만듭니다. 끝으로 안전을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생활 정보이며 개인의 질환 단계와 복용 약물에 따라 식단 원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으로 식단 제한을 안내받았거나 심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을 받은 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도 의료진의 지시를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혹시 김치를 줄였는데도 붓기나 혈압이 계속 높거나 어지럼이 심하거나 식욕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습관은 치료의 바탕이지만 진단과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원칙을 지키면 진료를 받을 때도 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내 식탁을 알고 내 몸의 반응을 기록하는 사람은 치료의 주도권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습관은 잘못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이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짠 반찬이 맛있고 편하고 익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문화 안에서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무김치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한 채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소량만 덜어먹기, 국물 남기기, 저녁 절임 줄이기, 익힌 무 늘리기. 이 네 가지는 무김치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김치와 오래 함께하자는 약속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하셨다면 이미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남겨보세요. 오늘 내가 마신 국물은 얼마나 되었나? 오늘 내가 먹은 절임류는 한 끼에 몇 번 집었나? 오늘 내가 물을 짠맛으로 대신하진 않았나?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식습관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옮겨갑니다. 의식이 생기면 선택이 생기고 선택이 쌓이면 결과가 생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붓기 감소, 갈증 감소, 혈압 안정, 수면 개선입니다. 무김치가 있는 식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한 분에게만 이 원칙을 알려주세요. 김치를 줄여라가 아니라 국물을 줄이고 익힌 물을 늘리자. 이 한 문장만 나눠도 누군가의 식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길에 오늘도 작은 한 걸음을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로 가서 무김치통을 보신다면 국물부터 떠올리세요. 그리고 오늘은 국물 대신 따뜻한 물 한 모금으로 마무리해보세요. 그 한 모금이 콩팥을 쉬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탓하지 말고 방식만 바꾸자. 이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어떤 반찬을 만나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식탁은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충분히 큽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몸의 가벼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요.